여기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세요. 떠날 생각 여기서. 분명히 이 8가지 중에서 한 2가지는 없애도 돼요. 없애도 되는데 무슨 작용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걸 고정관념만 시켜놓고 일단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깨트릴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번 기회에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혹시 이제 제가 이 1월 달에도 이제 제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올 거예요. 오면 그때 다시 한번 교육하고 오늘은 그런 상황 중에서 몇 가지 상황만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각인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내년 한 해 많이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도록 하세요. 뭘로 해가지고 열품을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열품의 고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 사항은 4일 동안 하셔야 돼요. 원래 4일 동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굉장히 법칙이 많아요. 법칙이 많아가지고 하니까 우선 제가 이 샴푸에 대해서는 얘기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때부터 분명히 제가 여러분한테 유화란 말과 이만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완이란 말은. 그죠? 연화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경화가 아니라 경환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는 자 소비자가 딱 왔어. 여러분 다 샴푸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샴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문제 중에 그 3번 문제를 다 드셨더라고요. 유화제 대표적인 제품은 그랬더니 아시는 분은 여러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아직까지 제가 이 강의를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20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이게 전파가 안 됐다는 거는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디서 많이 뵀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 계셨었죠? 네. 아니신가? 맞잖아. 보니까 본 것 같아가지고. 여기로 앉으세요. 일로 이왕이면 일로. 예. 빨리 일로 와요, 빨리. 예.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뭐 그게. 예. 자, 근데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샴푸를 갖다가 하실 때는 이 일반적으로 이건 샴푸라는 말은 미용사들이 써먹을 말이 아니에요, 사실상. 미용실에 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샴푸란 말은. 근데 분명히 미용실에서는 뭘 얘기해요? 유화를 얘기하고 연화를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2가지를. 자, 그러면 이때 유화란 말 우선 키포인트 잡고서 한번 해볼게요. 유화란 말은 한문으로 따지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문으로. 유화 그래요. 화. 오늘따라 글씨가 잘 쓰지네. 유화 그래요. 유화. 이게 뭐냐면 이게 전유자야. 젖. 애기들 젖자 젖 먹잖아요. 그죠? 그 애기들이 먹는 젖에 대한 산이라는 거예요. 젖산인데 젖산. 자, 젖산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발 생략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모발 생략은 자, 이렇게 보면 모발 한올이 있어요. 이렇게 모발 한올이 있어요. 이 모발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큐티클이라는 게 존재해요. 큐티클이 존재하고 있어요. 큐티클이. 그죠? 큐티클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이제 모발 생략에 보면 모발 생략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은 살아있는 이상 땀을 흘리게 돼 있고 또 피지선에서는 뭐가 나와요? 피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피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피지. 그러면 땀과 피지가 혼합이 되면 피지막을 형성한다라고 어디 나온다고요? 모발 생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나와요. 피지막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피지막이. 이 피지막이. 자, 피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피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피지막이 존재한다. 그죠? 피지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염색도 잘 하시는 거예요. 왜? 그죠? 염색, 피지막이 막아주잖아요. 여기다 염색이 막 여기다 도파잖아요. 그죠? 이 막이 막아주니까 따갑지가 않아. 그죠? 근데 이 두피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놈의 피지막이라는 것들이 여기 어디요? 큐티클을 싹 덮고 있어요. 이렇게 큐티클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큐티클을 덮고 있어요.
자, 덮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염색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어디다 얹어놔요? 머리 위에다 딱딱 다 얹어놔. 다 얹어. 여기다 다 얹어놓단 말이에요. 염색약을 여기다가 다 얹어놔요. 자, 근데 요즘에 특히 그런 얘기를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사장님 저한테 물어보는 게, 사장님 저기 이상하게 그 전에는 그분이 염색을 하면 염색을 잘 됐는데 왜 요즘 들어서 왜 자꾸 얼룩이 지네요? 얼룩이 왜 질까요? 얼룩이. 그죠?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놈은 피지막 뚫고 큐티클 쏙 잘 들어가서 작용을 했는데, 그죠? 예? 요 놈은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피지막 때문에 막혀 있어. 큐티클 때문에 막혀 있어. 못 들어가고 작용을 못 했네. 그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런 게 비일비재.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드시 이런 머리는 어떻게 해요? 얼룩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룩이. 그죠? 얼룩이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 모발 생략에 무슨 뭐가 나와요? 유화란 말이 나오고 연화란 말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와 이거는 구분이 분명을 지어야겠다는 거예요.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연화는 한문으로 따지니까 화 이렇게 쓰더라고요. 부드러울 연자. 얘는 연화가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유화는 젖산을 제거시키는 거고요. 즉 피지막과 이 모발생략에는 피지막이지만 생화에선 젖산이 바로 뭐예요? 피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피지막과 젖산은 같은 놈이야, 같은 놈. 봐요. 산을 제거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 무슨 말인지 했죠? 젖산을 제거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건 분명히 뭐예요? 피지막이라는 것은 산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산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성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산성을 제거하라. 유화라는 것은 요 젖산, 즉 피지막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유화라는 것은 요 피지막을 제거하라. 근데 요거 제거 안 하고 하시는 분 작업 많이 하시는 분 많죠. 특히 해나 하신 분 파마 잘 나와요? 잘 안 나오죠. 해나 하신 분. 특히 또 애기들 머리 파마 잘 나오던가요? 나와도 금방 풀리고, 그죠? 특히 또 곱슬머리 있죠. 곱슬머리 요 웨이브 지는 곱슬머리, 그죠? 연화가 잘 되던가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바로 다 그거예요. 요 피지막을 제거를 못했다는 뜻이죠. 못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화라는 것은 이 피지막, 즉 피지막을 제거를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뭐가 걸려요? 큐티클도 열어야 돼요. 그죠? 즉 유화란 개념 정리를 피지막을 제거하고 큐티클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피지막 제거 큐티클 열어놨더니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요런 약이 들어가는 거죠. 요런 약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유화만 잘 되면은, 그죠? 유화만 잘 되면은 요 특히 요 페이스라인에 곱슬이라든가, 그죠? 요 구레나루 곱슬 요런데 곱슬들, 그죠? 요거 사실 힘들잖아요. 요런 머리들. 예? 또 특히 아까도 얘기했던 그 애기들 머리, 해나한 머리, 매니큐어 많이 한 머리, 그죠? 예. 그런 문제성이 있는 모발들은 반드시 뭐예요? 유화를 하는데 그 개념이 뭐예요? 피지막을 제거하고 큐티클을 열어주는데, 자, 그러면 그 개념만 알면 되죠. 또 하는 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는 법이. 산성 샴푸? 산성을 제거해야 되니까 이제 산성을 제거할 수 있는 건 알칼리밖에 없어요. 그죠? 맞으세요. 자,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탕수에 퐁당 15분에서 20분 정도 퐁당 담가놔야 때가 잘 불어가지고 잘 벗기잖아요. 똑같이 그걸 여기다 하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불려라. 뭐를? 큐티클을 불려라. 그래야 열린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뿌려서 샴푸, 알칼리 샴푸를 막 칠해가지고 뭐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죠. 우리 탕수에 들어갈 때 열 처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을 뿌려서 샴푸를 한 다음에 이 샴푸는 무슨 샴푸? 알칼리 샴푸. 그죠? 한 다음에 뭐예요? 열 처리를 꼭 할 거. 열 처리를. 물, 열, 알칼리. 물, 열, 알칼리. 이게 큐티클을 열어두는 3요소다라는 거예요. 큐티클을 열어두는 3요소가 뭐예요? 물, 열, 알칼리. 물, 열, 알칼리.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물을 뿌려서 요 알칼리 샴푸를 보글보글 한 다음에 캡을 씌워서 어떻게 해요? 열 처리를 몇 분? 15분에서 20분을 한다. 자, 특히 해나한 머리는 몇 분? 40분을 하셔야 돼요. 해나 머리는. 자, 해나 머리 왜 40분 해야 될까요? 자, 해나는 잘 들어보세요. 해나는 로소니아라는 성분이 있어요. 로소니아 성분은 잘 안 떨어져가요. 우리가 봉숭아물 여기다 하면은 잘 떨어져 가던가요? 손톱에다 봉숭아물 하면 똑같아요. 해나랑. 예. 똑같아서 잘 안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큐티클을 벌려놔야 로소니아도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와요.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바로 뭘 넣어요? 약을 넣어야 돼요. 어떤 약? 연화제를. 이해했어요? 거기다가 이런 전처리 하면 되겠어요? 전처리제를 여기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발에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처리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전처리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연화제를 도포한 상태에서 연화를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완이란 말을 제가 미국 가니까 그걸 얘기 쓰더라고요. 뭐라고? 릴렉세이션. 들어보셨죠? 릴렉스.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느슨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완이란 말은 뭐예요? 의완이란 말은 근육이 확 뭉쳤어. 그 근육 이완제 먹어요, 안 먹어요? 자, 그 먹듯이 이 곱슬을 보면요. 곱슬을 보면 뭉쳐있어요, 여기가. 뭉쳐있어. 자, 이런 곱슬모를 연화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뭘까요? 연화 난 잘 봤어. 헹구고 와서 이제 말려. 다시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걸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게 뭐예요?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이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조치가.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유화가 잘 돼야 이완과 연화도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줘야 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봤어요? 이런 머리를 연화만 봤잖아, 연화만. 연화만 보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헹구고 와서 보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리면. 자, 그거를 현재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완이더라. 그래서 요 이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곱슬을 이완을 시켰더니 이렇게 돼요. 이때서야 비로소 뭘 본다? 연화를 보는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그랬더니 헹구 와서 말렸더니 이렇게 뜰게 현저히 줄어들어. 있긴 있어요. 이거 곱슬 있긴 있는데 이거 현저히 줄더라는 거예요. 현저히 줄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조그마가 되겠죠. 그 법칙이 있다는 거. 그 법칙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들이 괜히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용실에서 왜 이런 말을 왜 썼겠어요? 유와, 여와나 이런 말을. 그죠? 근데 이 이완이란 말도 이제는 앞으로 향후는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13년도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제가 얘기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뭐 이완이란 말은 병원에서 이완제를 처방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미용실에도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걸 한번 도입해 봤더니 실제로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유화, 이완, 연화까지가 이제 뭐냐면 연화라는 것은 연화라는 거 제가 뭐라 했어요? 연화란 요 아까 얘기했던 3대 결합체 뭐 했댔어요? SS 결합, 전기적 결합, 예, 염결합, 수소 결합. 요 3대 결합체를 절단시키는 것이 뭐다? 연화다. 이해했죠? 예. 너무 쉽게 가르쳐서 그랬나? 선생님 예. 그 샴푸 예. 그 유화 볼 때 예. 샴푸를 저 같은 경우에 샴푸 한 다음에 아주 급한 아주 곱슬 말고는 샴푸를 바르지 않고 그냥 뜨거운 거에다 이렇게 찌거든요. 근데 그 샴푸를 해서 같이 쪄야 되는. 예, 예, 예. 왜냐면 이 샴푸에는 뭐가 있어요? 계면 활성제라고 있어요. 그죠? 그 계면 활성제가 뭘 없앤다? 요 피지막을 없애요. 요거는 피지막이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해서 헹구고 와서 그다음 전처리 약액 또 이렇게 있는 순수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헹구고 와서 예. 하는데 예. 지금 샴푸 그러니까 해나 한 머리 네, 같은 예. 경우에 예. 지금 그 샴푸제를 거기 섞어서 스티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식 샴푸 하시라는 거예요. 자식 샴푸.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물을 뿌려서 샴푸한 다음에 캡 씌우고 열 처리하라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뭐냐 자식 샴푸 하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예. 그럼 15분, 30분. 15분에 30분. 근데 내가 있잖아요. 이 해나 한 머리는 어떤 머리는 30분, 40분, 어떤 머리는 1시간까지 가는 머리도 있어요. 안 열려요, 잘. 안 열리는 머리 있어요. 그 머리는 곱슬 심한 머리들 있죠. 그런 머리는 곱슬 심한 머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요. 곱슬 심한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 사람 있어요. 흑인보다 더 곱슬이야. 진짝성. 그거는 1시간 동안 유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조금 소녀가 가. 여러분들 그 느낌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1시간 동안 하시란 말이에요. 무조건 하세요. 그냥 유화 타임만. 맞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유화가 잘 돼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유화 이완이 잘 돼야 여러분 연화가 잘 되잖아요. 맞잖아요. 연화가 잘 되잖아요. 잘 돼야 뭐든지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매직할 때도 설렁설렁 할 수 있다고. 이미 여기서요. 이미 승분 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직을 할 때 보면 이 매직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이 또 뭐예요? 막 180도 200까지 막 올라가고. 여러분 매직열 몇 도 아세요? 예? 한번 잡아본 사람. 손으로. 손으로 잡아봤어요? 160도? 아니요. 근데 얘는 왜 해요? 그죠? 무섭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섭죠? 그죠? 맞잖아요. 얘도 여기 만약에 여기처럼 신경이 좀 있으면 얘 다 잡아도 어떻게 돼? 단백질이요? 이건 단백질 아니고? 이거 단백질이에요. 얘는 경단백질, 연단백질 뿐이에요. 네. 그 뿐이에요. 근데 걔 똑같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읽으면은 얘 100도만 돼도 얘는 변성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몇 도만 놔도 40도, 50도만 가도 뜨거워서 다 돼요. 이거 분명히. 얘는 얘 무슨 죄 졌어? 얘는 단지 곱슬이라서 펴주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돈을 얼마 내고? 매직값 얼마 받아? 에? 얼마 받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20분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저온 매직을 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100도만 넘어도 변성이 생겨요. 이거 제가 나중에 체계적으로 공부드릴 때는 그 데이터를 내가 다 드려요. 데이터를. 이랬다 저랬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갖다가 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보여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매직이나 아이롱인을 볼륨 매직 하더라도 내가 좀 이게 좀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절대로 몇 도? 120도를 넘기지 마라. 좀 120도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돼요? 되죠. 되죠. 아이롱은 되죠. 아이롱은 된다 예. 하더라도 왜 아이롱은 되는데 왜 매직은 안 될까요? 그렇죠. 안 해봤다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안 해봤다는 것도. 자, 절대로 여러분들이 술렁술렁 이런 거 다 이해는 하지만
절대로 120도를 넘기지 마세요. 120도도 사실상 만지면 엄청 뜨거워요. 예. 100도가 넘어갔는데 엄청 뜨거워요. 이걸로 충분히 나와요. 제가 여러분 하는 습관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연화보고 헹구고 왔어. 이제 말렸어. 매직하니까 말렸어. 많이 말렸어. 자, 그러면 섹션을 딱 따가지고 요 끝머리 두피에서 끝머리 요만큼이 아이고 지금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 매직을 딱 잡더니 이래요. 뭘까요 이거? 그것도 몇 도로? 지금까지 몇 도로?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딱 잡고니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근데 여기는 고급이라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있다니까요. 내가 많이 봐요. 내가 그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그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그 실상 안 하는 사람도 얘기 들을까? 안 하는 사람은 딱 잡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설사 5번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하는 걸까요, 사실상?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뿌리 살린다고 뿌리 살린다고 이러고 뿌리 살린다고. 예. 자,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우리 미용인의 입장이에요. 이게 입장. 왜냐면은 그 부분이 잘 안 펴졌다. 이 연화가 잘 안 됐다는 뜻이거든, 그게. 그죠? 그러면 이 연화만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120도로 충분히 돼요. 제가 했잖아. 이 열펌이라는 것은, 열펌 분명히 알아두지만요. 얘기해 드리지만, 수소결합과 관계가 깊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수소결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수소결합이란 서로 뭐? 산소와 수소가 서로 땡기는 힘이다. 인장력이다. 이렇게 나와요. 교분에는. 자, 여기서 보세요. 서로 땡기는데 마른 머리에 드라이를 하면 잘 된다, 안 된다? 못 뿌리면 잘 된다. 물 뿌리면 잘 된다. 그건 그냥 다 알아요. 다. 아니, 신기한 거기서 신기함을 느끼셔야 돼요. 왜 신기하면 아니 마른 머리는 이 드라이 이 세팅이 잘 되는데 왜 물만 뿌리면 이 세팅이 잘 되냔 말이에요. 왜?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 물만 뿌려 제가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데 한번 그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저한테 왜 물만 뿌리면 요 세팅이 잘 되냔 말이에요. 촥 하면 싹 하면 쑥 팽글하고 뿌리가 그냥 사자마자 막 되어버리고 그죠? 물만 뿌리면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한번 누구든지 대답 좀 한번 해보실까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수소결합이란 수소와 산소를 서로 땡기는 힘이다 했어요. 이것도 인장력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전기결합이랑 또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수소결합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수소결합은 수소와 산소 간에 서로 땡기는 힘이다. 수소결합은 물로서 절단시키고 건조시킴으로 해서 재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서 절단시키고 건조시킴으로 해서 자 드라이 생각해봐. 드라이 물을 뿌려서 수소결합을 다 끊어버려. 끊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일로 흘러면 이거 내가 죽은 놈 아니요. 죽은 놈이니까 여기로 땡기면 여기로 싹 갈 것이고 여기로 땡기면 여기로 싹 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그죠? 내 드라이를 내 맘대로 하는 대로 얘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죽은 놈이니까. 죽었으니까 끊었으니까 절단됐으니까 죽은 놈 아니요. 그죠? 그러면은 봐보세요. 제가 좀 아까 뭐라 했어요? 물로서 절단시키고 죽여놓고 건조를 어떻게 시키죠? 건조시키면 건조를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세팅처럼.
그죠? 그렇게 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조를 그런 식으로 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우리는 드라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드라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쓴다? 물을 뿌려서 건조시키기 때문에. 세팅시키자, 세팅. 맞잖아요. 물을 뿌려서 세팅시켰기 때문에. 그죠? 워터 세팅이라. 워터 세팅. 아, 이게 미국말 쓰면 안 되고. 코리메이커만. 워터 세팅. 이해했어요? 드라이라는 말 대신에 내년부터는 뭘 쓴다?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이 교육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돼요. 네? 뭐예요? 워터 세팅. 여기는 드라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드라이가 아니에요. 이거 워터 세팅이지. 실제로 그 명칭이 드라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드라이지 다른 나라는 다 워터 세팅이에요. 이해했죠? 써먹으란 말이에요. 그래, 빨리 배웠어요. 써먹어. 예. 그게 바로 차별화 아니겠어요? 차별화? 그죠? 여러분 그 워터 세팅 하면 얼마 받아요? 예? 워터 세팅 하면 얼마 받아요? 드라이 하면 얼마 받아 그러면? 10,000원? 18,000원? 그럼 워터 세팅 하면 얼마 받으실래요? 똑같이? 배운 안무나 똑같은데 뭐. 양신상 못 바꿨어? 양신상 못 바꿨어? 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18,000원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 25,000원 받을 수 있어요. 요런 이쁜 그 통에다가 물을 넣되 진짜 향이 좋은 향을 몇 방울 떨어뜨려. 촥 뿌릴 거 아니에요. 야, 냄새 진짜 죽이는 향. 그죠? 그걸 넣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얘기하는 워터 세팅을 한번 쫙 해봐요. 세상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은 정도가? 그러면 5,000원은 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받을 수 있겠죠? 자신이 없죠? 한번 받아봐요. 실제로 많이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000원을 더 받으면 하루에 10명 한다 치봐. 10명. 10명. 얼마예요? 5만 원 더 배우겠죠? 그게 열흘이면 50만 원이고 한 달이면 150만 원이에요. 네, 그죠? 이렇게 매출을 한번 계산해요. 1년이면 1,500만 원, 1,800만 원 나와. 1,800만 원. 예?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유화 얘기를 해드렸어요. 유화. 제가 죄송하지만 서경대학교 미용 경영학과 졸업하다 보니까 경영은 또 뭐가 있어요? 미용만 잘하면 뭐예요? 경영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돈을 갖다가 유화에 얘기했어요. 우리 실제로 샴푸해야 돼요? 유화해야 돼요? 예? 샴푸는 일반인으로 샴푸야. 내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고 샴푸란 얘기는.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왜?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로서 해야 될 얘기는 뭐다? 유화라. 그죠? 유화해 주세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우리 뭐 했어요? 물을 뿌려서 샴푸 보고에 캡을 씌워서 몇 분 동안 15분에서 20분이지만 또 심각한 머리든 또 뭐예요? 1시간 동안도 유화를 해야 돼요. 그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실제로 여러분 손님이 막 밀려요. 그냥 요거 유화 해버려. 그냥 그 자리에다가 막 씌워놔버려. 그냥. 예? 1시간이고 몇 시간 있으라 그래. 그냥 머리 상해 안 상해? 산뼈 가지고 하나 한 사람 못 봤어요. 그죠? 산뼈 가지고 그냥 씌워버리세요. 바쁠 때는 그냥 막 씌워버리세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손님 딴 데 못 가? 못 가잖아. 일단 못 가잖아. 자 그것도 요령이잖아. 내가 그까지 얘기해 주네요. 그런 건 내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예. 이완은 언제 들어가죠? 예? 이완은 언제? 이완요? 이제 손님 다 간 다음에 그 사람 끄집어내 이제 그대로 들어오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바르는 이완하시면 되는 거야. 그 쉬운 걸 또 되게 쉬운 걸 또 어렵게 물어보시네. 예. 아니, 이완하시다가 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 내용을 알면서 생겨나는 그 경영. 그죠? 생겨나는 그 경영.
그거를 딱 집어내시라는 거야. 그걸 집어내시라는 거지. 여러분 경영해야 돼, 장사해야 돼.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장사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 장사하지 마시고 경영을 하셔도 돼. 이렇게 내가 알고서 경영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맹수맹성 다른 사람 똑같이 하던데 뭘 이 소리 들으면서 돈을 더 받을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뭔가 모르게 이러한 지식적인 뭔가 하나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딱 부러진 어떤 행위를 하면서 해야지만이 정당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당한 돈을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시라고. 자, 그래서 아무튼 유화라는 내용을 알았으면은 유화를 하세요. 어떤 말이? 파마 잘 나오는데 유화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예? 있을까 없을까? 돈 더 받고 싶으면 하시란 말이에요. 돈을 한 5천이라도 더 받고 싶으면 하시란 말이야. 근데 파마 난 도저히 양심상이 못 바꿨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도저히. 선생님 받지 마. 그냥 해주세요. 파마 잘 나오는데 유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단지 뭘 해야 돼? 가서 샴푸는 얼른 샴푸하고 와서 파마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이런 것을 경영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경영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그냥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 내년도 올해나 똑같은 거예요.